자, 이번 시간 문제 이제 103번. 여기 급탕 설비 관련해서 103번, 104번 문제 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일단 103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전기 급탕기 가열 용량은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기본식 좀 더 간단히 한번 103번 잠깐 보실까요? 103번은 이 가열기 용량, 이 용량을 구하는 식을 이제 보시면 지문에 가열기 용량 구하는 식을 잠깐 이제 보시면 지문은 여기는 급탕량이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에서 온도차를 얼마로 이거를 3,600으로 나눠주면 되죠. 부분들에서 온도차를 3,600으로 나눕니다라고 해서 103번에 나와 있는데 부분들은 자 이제 조건은 벌써 킬로와트 용량에 대해서 이제 주었을 때 조건은 가보니까 급수 온도, 급탕 온도, 급탕량에서 급탕량 150리터 per hour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중은 뭐 1kg, 비중은 1, 비열은 4.2, 가열 효율은 80%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지문에 가시면 지문에 급탕량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급탕량 보시면 급탕량은 지금 보니까 급탕량 지금 150리터 per hour 그래서 급탕량은 150에서 이제 그 지문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150 급탕량 150을 줬고요. 비열은 뭐 주지 않아도 4.2. 온도차는 이제 보니까 얼마가 되죠? 온도차는 지금 보면 급탕 온도가 50, 그 급탕량은 급수 온도가 10, 그리고 급탕 온도는 50이니까 온도차는 몇 도가 40입니다. 40에서 온도차는 40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요걸 3,60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뭐 지금 8.7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값을 그대로 놓는데 요 급탕 여기 이제 보시면 급탕량의 단위 이제 보셨을 때 요 급탕량의 단위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 주의하셔서 여기는 킬로와트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 킬로와트라는 건 뭐죠? 킬로줄 퍼 세컨이니까 세컨이라고 봐두시고 특히 급탕량의 단어도 뭐였어요? 리터 퍼 아워를 줬기 때문에 얼마로 나눠준다? 3,600 나누는 거 주의하셔서 봐두시고요. 리터로 주거나 여기는 리터로 주거나 혹시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줘도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서 리터 퍼 아워 아워란 표현은 HR로 주기도 하지만 H로 주기 때문에 리터 퍼 아워는 킬로그램 퍼 아워 그러니까 급탕량을 줄 때 계산문 줄 때 보면 급탕량은 리터로 주기도 하지만 킬로그램으로 주기 때문에 리터 또는 킬로그램 같다는 것 하나 봐두시고요. 지금 여기는 비중은 지금 1을 줬죠. 비중은 1을 줬는데 비중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고려하고 왜냐면 1은 어디 곱해도 같은 수치가 아니니까 비중은 따로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따로 여기 넣지 않아서 그냥 급탕량 비율 온도차에서 3,600으로 나누는 거 하나 봐주셔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104번입니다. 104번은 지금 물었던 게 이제 보시면 104번은 가스 소비량. 104번은 가스 소비량입니다. 가스 소비량에서 가스 소비량을 물었는데 가스 소비량도 보시면 지문에 보시면 가스 소비량입니다. 가스 소비량도 보시면 현재 이 시계, 이 급탕량 비열 온도차인데 주의할 건 가스 소비량을 물어본 거죠. 주어지는 급탕량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온도차에서 급탕량 비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인데 이거를 여기 가스 소비량은 여기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스 소비량 양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뭐는 고려할 거 없어요. 시간 3,600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급탕량 비열 온도차를 주어지는 조건 뭐를 여기는 이제 일단 주어지는 조건을 가보니까 자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은 해서 밑에 이제 주어지는 조건 온수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500kg per hour, 가스 조기 발열량 2만 kJ per 제곱미터, 2만 kJ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효율은 90%, 온도는 20도, 급수 20, 온수 온도 80도씨, 비열은 얼마입니까? 4.2. 여기도 그대로 보면 급탕량 비열 온도차, 여기 이제 그 온수 생산량이죠. 생산량에서 급탕량 또는 생산량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 대신 뭐만 넣어주면 되죠? 급탕량 비열 온도차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가스 저희 발열량에다 곱하기 뭘 곱해서 효율을 곱한값으로 이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열기 용량을 구하는 요 식에다가 여기 보면
양을 구하는 문제는 여기는 나누기 3,600으로 나누지 않고 뭐를 이 저희 발열량하고 효율을 고반값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에서 103번, 104번 계산 문제 이제 보시면 근래에 나왔던 부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103번하고 104번 좀 하나 정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분들은 자 103, 104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봐두시도록 하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05번, 106번, 106번 한번 볼까요? 106번. 자 문제는 106번입니다. 106번. 자 106번은 지금 보면 국내 아파트 단위 세대에는 수평 배관이나 수평 덕트 중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천장 속에 설치되는 건데 보시기는 아파트 아래층의 천장이 되고 있어요. 지문 중에 아래층의 천장. 아래층의 천장의 설치, 그래서 아래층의 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층의 천장에 설치해서 천장에 설치된다. 그래서 아래층의 천장에 설치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아래층의 천장에 설치되는 것은 여기는 욕실 배수 배관, 이제 거실 환기 덕트부터 해서 5번에 욕실 환기 덕트까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욕실 배수 배관이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가 보시면 욕실 배수 배관은 뭡니까?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106번에 4번, 106번에 4번입니다. 106번에 4번 욕실 배수 배관 이거는 무슨 공법이라고 했어요? 이 층하 배관 공법에서 층하 배관 공법인데 부분들은 자 층하 배관 공법인데 그럼 일단 층하 배관 공법은 뭐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층하란 것은 일단 배관은 어디에 시공이 됐다? 층 밑에 그거를 층하. 그러면 기준은 뭘로 삼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 콘크리트 슬라브 있죠. 슬라브에서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기준해서 이 슬라브 위쪽에 시공됐고 이 슬라브 아래쪽에 시공을 봤을 때 지금 이 콘크리트 슬라브 위쪽에 시공되는 배관은 그거를 층상에서 이거를 층상 배관 공법이라 합니다. 부분들은 층상 배관 공법하고 이거를 그다음 이거를 층하에서 이거를 층하 배관 공법입니다라고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데 그럼 현재 여기 이제 아래층 세대 천장이란 것은 위측 세대 이 욕실 배수 배관이 어디로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그걸 뭐라 층하. 그래서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다 그걸 뭐라 이거를 층상. 그리고 슬라브 아래쪽에 있다 이걸 뭐라 층하. 그래서 층상 층하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정리해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는 지금 106번에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배수 배관, 욕실 배수 배관을 찾는 거지만 공법은 현재 여기 층상 배관하고 층하 배관 공법, 층상 배관 공법하고 층하 배관 공법에 관한 것들은 여기는 관련 이 법령에 정하고 있는 공법에 관한 명칭이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정리하시고. 정리는 이 슬라브 위쪽이라면 층상 배관 공법의 아래쪽이면 층하다 그래서 이 배수용 배관 여기 현재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수용 배관입니다. 그래서 배수용 배관에 관한 건 설치 개소에 따라서 어디 슬라브 위쪽에 있다면 층상 아래쪽에 있으면 층하 배관 공법이다 해서 공법에 관한 분류 106번은 이론으로 출제가 됐었던 법인데 이거는 법령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106번의 공법 하나 정리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7번, 108번. 108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뭐 난이도도 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108번은 지난 21회 때 조명 설비 관련된 용어 세 가지 관련 용어를 주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조도, 보수율, 균 제도란 지문을 주고서 객관식으로서 용어별에 따른 정의를 지금 한번 묶었던 부분 정리해 봐두시면 되겠네 부분들은. 그래서 108번 하나 조도, 보수율, 균 제도 관한 부분들 하나 108번 정리해 봐두시면 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히트펌프죠.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이제 보시면 여긴 히트펌프란 것은 펌프가 아니라 뭐죠? 압축식 냉동기의 그 순환 사이클을 역으로 회전해서 여름에는 뭘로 쓰고 여름에는 냉동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히트펌프에 관한 설명인데 지문을 이제 보시면 방금 3번에 나와 있듯이 한 대의 기기로 뭘로 쓸 수 있다. 냉방용과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에어컨을 가지고 여름에는 뭘로 쓰는 거예요?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냉방기계 하나를 가지고서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고 겨울에는 뭘로 쓴가요? 난방기로 쓰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럼 결국 그거는 뭐를 그 냉매 흐름의 순환을 바꿔주는 장치에 의해서 여름 겨울에 냉방기와 난방기로 씁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109번이 현재 문항 3번. 109번의 문항 3번과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쓸 거냐 그랬을 때 여기는 그 장치 냉매 흐름을 그 순환식 그 역으로 바꿔주는 장치 뭐가 있대 이게 사방 밸브 정도 하나만 적어 놓으실까 여기다가 뭐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냉난방으로 쓰는 것은 뭐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는 무슨 밸브가 있다. 사방 밸브가 있기 때문에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 이와 같은 밸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더라. 그와 같이 여름 겨울에 한 대의 기기를 가지고 냉난방으로 쓸 수 있더라 해서 문항 3번 봐두시고요. 문항은 지금 2번에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 에너지가 얻어 일반적으로 성적 계속 1 이하의 값이 이건 1보다 큰 값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 에너지가 얻어 일반적으로 성적 계수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큰 값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109번의 문항 2번 하나 X에서 109번 하나 봐두시고 110번 이제 급배수 위생 설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급수배수 이제 관련한 부분의 문항을 물었던 부분인데 일단 1번입니다.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펌프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뭐가 필요 없다? 저수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수조가 필요 없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저수조가 필요있다 없다? 저수조가 필요하죠. 여기서 탱크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면 일단 110번 요 경로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문의 내용. 자, 110번의 1번. 지금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에서 보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 하게 되면 여기는 명칭 하나 그러면 탱크 여기서 지금 문제를 물었던 것은 탱크가 없다. 그럼 여기서 탱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면 일단 그 전에 그럼 먼저 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이 명칭도 기억하면 이거를 달리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펌프 직송 방식에서 이거를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봐주시면 자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확인 봐주시면 질문들은 자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에서 펌프 직송 방식 하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펌프 직송 방식은 에서 하나 이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일단 요것도 상수도 본관의 물을 어디로 이거를 저수조 일단 이거를 저수조로 요 물을 보내줘 그러면 저수조인 이 물을 펌프를 통해서 이거를 필요계에서 올려보내는 형태가 이게 이제 펌프 직송 방식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탱크가 없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하에 뭐가 없다? 지하에 압력 탱크가 없다는 거고요. 옥상에 뭐가 없다? 고가 탱크가 없다. 여기서 탱크란 것은 압력 탱크나 고가 탱크가 없다는 건 뭐는 필요합니까? 저수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수조가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문항 1번입니다. 그래서 110번의 문항 1번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수격작용에 관한 설명이죠. 수격작용은 뭐냐 봤더니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에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 압력이 발생해서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수격작용이라 합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급수량 산정 방법 중에 매시 최대 예상 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 급수량이 몇 배로 합니까? 여기는 1.5에서 몇 배로? 2배로 합니다라고 그래서 3번도 하나 봐두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배수 수평관의 광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관의 최소 얼마? 150분의 1로 한다. 이제 그래서 125mm일 경우는 그 배관의 구배로 얼마? 150분의 1의 구배로 합니다. 4번, 5번. 5번은 통기관 중에 결합통기관.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합 통기관은 무슨 통기를 연결한다.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서 이유는 왜? 이어지는 질문에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0번에 현재 5번 하나만 잠깐 보시고 5번 보시면 여기는 요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배수직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합니다. 했을 때 이 두 개 관을 연결하는 이 관이 무슨 관? 이게 결합 통기관에서 결합 통기관에 보시면 지문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관을 연결하는데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입상은 어디로부터?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 쪽으로 이걸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관, 이게 무슨 관? 이게 결합 통기관이죠. 그래서 결합 통기관은 지금도 보신 대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쓰는 통기관이 결합 통기관인데, 그럼 결국 요 두 개 연결한 건 뭐예요? 이 배수 수직관의 배관 압력을 일정하게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 여기는 그 역할이죠. 이게 이제 플러스에 두고 여기다가 역할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기관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이렇게 확인 봐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5번 그렇게 이제 해서 급수하고 배수 관련 지문들을 쭉 기술해 놓고서 문제 문항을 물었던 부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11번. 111번을 보시면 관련 규칙상의 뭐에 관한 필해 설비, 그래서 필해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해서 11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지문은 1번부터 쭉 해서 5번에 관한 지문까지 이제 중에 이제 보셨을 때 그 문항 1번입니다. 1번은 필해 설비 재료 관련해서 세 가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모아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춥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필해 설비 재료는 총 세 가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규격은 얼마?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 그래서 여기 일단 그 명칭 한번 봐주시면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명칭. 자, 111번 1번. 1번은 일단 그 명칭을 한번 보시죠. 1번의 명칭입니다. 필해 설비의 재료. 자, 필해 설비의 재료 관련해 이제 보셨을 때 일단 명칭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이다. 그래서 여기는 피복이 없는 동선, 즉 피복 처리가 안 된 구리동선 그 자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만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하나의 아파트,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건물 높이가 상당히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높이가 고층 또는 초고층이다 보니까 낙뢰가 치는 게 어디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건물의 요 측면 위에 치는 낙뢰도 문제가 되지만 어디 치는 게 문제죠? 이게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가 문제죠. 그래서 고층 또는 초고층이 높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측면에 치는 낙뢰가 문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명칭은 재료가 수레부,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에서 이렇게 총해서 세 가지 관련 재료가 있는데, 규격은 세 가지 모두가 규격 몇 제곱미리미터 이상?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수레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 이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그래서 여기 측면에 치는 요 낙뢰를 받아주는 구리동선이 이 이제 보면 건물의 일정 지점부터 최상단부의 측면 이와 같은 수레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낙뢰를 받았다면 그 낙뢰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고부하의 낙뢰가 땅으로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인하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도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 역할은 이게 뭐더라?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은 지금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수레부에서 받은 낙뢰를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지만 건물의 상층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건물의 위에, 맨 위로부터 일정 돌출시켜 만든 이게 뭐 같다? 이게 지금 돌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낙뢰는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건물 위에 치는 것도 낙뢰가 문제가 되는데 어디가 치는 거? 측면에 치는 낙뢰. 그래서 돌침에서 받거나 돌침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여기 수레부에 받은 이 낙뢰를 어디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인하도선을 통해서 이걸 어디로 가지? 이게 땅이 어디로? 접지극. 접지극은 이제 보시면
이 건물 지하에 이와 같은 접지극을 설치합니다. 그 접지극을 통해서 낙뢰를 어디로 이와 땅으로 이렇게 방출시키는 역할을 이게 뭐들 이게 지금 접지극에서 접지극은 일단 필요 설비 재래에 관한 건 지금 보신 대로 수레부 이게 수레부 인하도선 그리고 이게 접지극에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지금 보시면 규격이 얼마 플러스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규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 봐두시고 해서 문항 1번 하나 좀 봐두시고 문제를 만든 건 지금 문항 5번입니다. 5번 가보시면 5번은 지금 전기설비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국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이나 과전업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5번에 지금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 낙뢰 등으로 인해서 과전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뭐라고 그렇습니까? 라고 주었던 요 질문과 관련한 장치는 요거는 뭐죠?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 요걸 뭐라? 지금 현재 배선용 차단기 관련한 지문에 가보시면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지문들은 지금 두 번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합한 뭘 설치합니까?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에 여기를 서지 보호 장치 여기를 서지 보호 장치를 합니까? 네, 하나. 여기 있는 명칭은 현재 서지 보호 장치 하나 봐두시고 명칭은 하나 더. 서지 보호 장치 이거를 달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어봤을 때 서지 보호 장치인데 이거를 SPD란 지문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SPD로 표현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봐두실까 부분들. 그래서 하나 서지 보호 장치하고 이거를 SPD란 지문으로 이제 표현합니다라고 해서 111번에 문항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SPD를 서지 보호 장치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이게 표현은 지금 현재 서지 보호 장치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뭐라 SPD라는 지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 113번 급수 펌프 양정입니다. 양정. 이제 양정에 관한 부분인데 113번 한번 잠깐 볼까요? 113번. 자, 113번에 이제 가보시면 급수펌프 양정에 관한 부분 양정입니다. 양정. 양정을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예요. 높이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조건을 준 게 밑에 이제 그 박스에 보면 총 5가지 관련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방식이며 펌프에서 최고 소정가 높이가 얼마? 30m 아쿠아. 밑에 이제 가보면 네 번째 1m 아쿠아는 몇 메가파스칼로 합니까? 0.1 메가파스칼로 합니다라고 해서 13번은 네 번째 그 주어진 조건에 일단 30m 아쿠아, 그 미터 아쿠아라는 이야기는 여기 0.1 메가파스칼로 한다고 일단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하나 봐두시고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소정가 높이 얼마입니까? 40%. 그리고 수전의 최소 필요 압력은 몇 미터 아쿠아다? 7.0 미터 아쿠아입니다라고 해서 조건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외 조건은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정은 지금 원칙은 양정은 뭘고 양정은 여기 높이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양정은 높이인데 여기는 단위는 뭘 줬어요? 높이가 아니라 뭘 줬습니다. 여기 양정을 여기를 메가파스칼로 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양정은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미터가 아니라 이걸 뭘로 간다? 여기를 메가파스칼에 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은 메가파스칼로 이거를 구하는데 이제 보시면 자 일단 먼저 뭐부터 먼저 구하자. 이 수도 높이부터 먼저 구하고 구한 값을 뭐만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는 형태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문에 가시면 자 여기는 그 세 가지를 모두가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조건이 최고 수정까지 높이가 몇 미터인가요? 30m 아쿠아다. 그러면 여기는 수전 높이 30m 아쿠아에서 요 하나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가시면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소전까지 높이가 얼마가 돼요? 40%. 그러면 결국 이 최고 소전 높이가 얼마가 되죠? 30m. 그럼 여기는 30m의 최고 소전 높이가 얼마? 40%라고 그랬으니까 30m 곱하기 얼마인가요? 0.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이게 12m입니다. 12m가 나옵니다. 12m가. 자, 플러스 여기에다가 세 번째는 수전과 최소 필요 압력은 몇 미터 아쿠아다? 7.0 미터 아쿠아. 미터 아쿠아는 여기는 미터로 보시죠. 미터 아쿠아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미터로 봐도 동일하기 때문에 미터 아쿠아 여기는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플러스 몇 미터? 7미터. 그러면 요 세 가지 수전 높이하고 이 손실 압력과 이 위생기구까지 다 더하면 이게 몇 미터가 돼? 이게 그러면 49m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양정을 원칙을 보시면 이 수도 높이를 구하는 게 맞는데요. 높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여기를 지금 주었던 건 뭘 줬어요? 이 미터가 아니라 뭘 줬다? 메가파스칼을 줬다면 요 49m를 뭘로 바꿔야 돼? 이거를 수압.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것은 자, 수압은 메가파스칼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신가요? 수도. 그래서 수도 높이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 수도를 수압으로 바꿔요. 수압 메가파스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수압 메가파스칼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0.01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곱하기 하게 되면 여기가 0.49가 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뭐부터 구하더라? 여기 0.49에서 0.49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는 여기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 요 미터를 먼저 구한값에다가 일단 계산은 먼저 그리긴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한값에다가 메가파스칼을 수압을 구할 때는 이 수도 높이 H에다 곱하기 얼마 0.01을 곱해서 얼마 곱한값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수압은지 양정은지 미터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물어봤었고요. 또 현재 양정의 단위 미터가 아니라 이걸 뭘로 환산해서 메가파스칼로 단위를 줘서 현재 이와 같은 형태를 물었다는 것은 결국 뭐부터 먼저 구하고 수도를 먼저 구하고 구한 수도값에다 뭘 곱하자 0.01을 곱해서 요 구한 값의 뭐를 메가파스칼을 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봐두시면 되겠죠, 부분들. 자, 그러게 되면 정답 나와 있는 부분에 문항 3번 내용을 정리 봐두시면 되겠네요. 113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 주관식 문제는 밑에 이제 기출 문제도 있고 한 부분들 쭉 해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지문은 쭉 해서 가시고 하나만 잠깐 볼까요? 문항 9번입니다. 9번. 9번은 이제 배수 수평 주간에 발생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이제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죠. 9번에 지금 박스에 기술된 내용 어느 배수관 중에 무슨 관에 발생했다? 배수의 수평 주간입니다. 발생된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서 자 배수 수직 주간으로부터 배수 수평 주간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 수직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수평주간 내에서는 이 유속이 빠른 유속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때 유속이 떨어진 배수 정체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9번에서 지금 설명한 수력 도약 현상은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 수력 도약 현상이란 것은 지문에 지문에 보면 09번 현재 09번의 박스에 여기 박스에 있는 요 지문 중에 기술되는 무슨 현상? 수력 도약 현상에서 수력 도약 현상인데 이 수력 도약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게 배수 수평 주간 일단 수직관 이게 배수 수직관이 있으면 수직관에 있던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 이게 배수 수평 주간으로 흘러가는데 자 수직 주간의 물은 위에서 밑으로 속도가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가서 이게 어디로 방향을 바꾸죠? 수평 주간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빨리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아무래도 이게 유속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이 수평 주간을 통해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물의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데 이렇게 이 흘렀던 물이 이 빨리 내려갔던 물이 수평으로 방향을 바꿔 속도가 느려진데 느려져서 이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죠. 그럼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이 수직관 흘렀던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갔던 게 방향을 바꿔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가고 있는 상태, 색깔 좀 달리 표현해 또 다른 배수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럼 또 다른 배수 흘러서 이 배수도 빨리 내려왔던 물이 다시 어디로 이 수평관을 통해서 물이 가야 되는데 이게 방향을 바꾸어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을 바꿔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앞서가는 배수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배수가 서서히 흘러가는데 또 다른 배수가 흘러내려오는 이 속도에 의해서 앞에 흘러가는 이 지금 배수에 의해서 이 정체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직관으로 방향을 수직 주간에 수평으로 방향을 틀어서 앞에 요 물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일정은 이와 같은 파동 현상이 발생하는 이걸 이거를 수력 도약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수력 도약 현상을 이거를 무슨 현상? 이거 도수 현상. 그래서 이거를 수력 도약을 달리 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이제 하나 이렇게 수력 도약을 달리 도수 또 이거를 수력 도약 해서 수력 도약 현상을 달리 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정리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좀 이와 같이 이러한 같은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배수관 연결을 피하고 양가로를 설치해서 배수관 내 압력 변화를 완화시킵니다라고 해서 그럼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배관 압력 변화를 완화시킵니다라고 봤더니 해설에 가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문에 그 통기관. 그래서 저기는 이와 같은 이 배관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발생되는 지점에 뭘 설치? 이와 같이 통기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설치하들에게 통기관을 설치해서 이 배관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수 현상 출제가 됐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1회 때 출제가 주관식으로 쓰는 부분이었긴 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마 이론상으로는 한번 충분히 다시 언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력도약 현상은 무슨 현상이 납니까? 도수 현상. 도수 현상은 배수관 중에서 무슨 관에 발생되는 현상을 수평 주관입니다. 이게 배수 수평 주관이죠. 이 수평 주관 발생 현상을 뭐라 합니까? 수력 도약 현상이라 합니다. 라고 해서 9번 좀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기타 쭉 해서 나머지 첨부된 해설을 통해서 한번 쭉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 마지막 28번 한번 쭉 넘어가셔서 28번은 지금 근래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교정한 내용으로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8번에 가셨을 때 여기 이제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하고 굴뚝, 전멸기 접속기를 주고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자는 전선 이 세 가지 관련 대상 시설을 주고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처리해서 주관식의 숫자 쓰기가 28번에 물었습니다. 28번에 숫자 쓰기가 나왔으면 이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센티미터를 주고 뭐를 물어보는 이 대상 중에서 시설에 관한 요 이름, 이 지문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도 한번은 확인해 두실 필요가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센티미터를 주고 수치를 물어보는 지문이 아닌 용어를 쓰기를 물어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60cm의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그리고 30cm의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있죠.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대상의 시설 정도는 좀 더 정리해서 용어 쓰기 정도 꼭 주의해 두십시오. 부분들은 28번 해서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에서 28번에 각각 60, 30의 그 두 가지 정도는 반대로 센티미터를 주고 주관식으로 숫자가 아닌 영어 쓰기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